인도가 봤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봤을 때도 이 조직이 그냥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 본부가 파키스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얘네 뒤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 정부가 있다, 배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령이 이제 카슈미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된 거고요. 인도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명백히 있어요. 서로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동맹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가 가장 믿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 파키스탄은 미국이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인도가 또 손을 잡고 있죠.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파키스탄도 중요하고 인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미국이 들어줘서 막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인도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 불신이 있어요.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금 현재 이제 6월 초잖아요. 네, 뭐 소강 상태죠 이제. 네,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건가요? 싸움은 계속 산발적으로 있는데요. 뭐 그전처럼 대규모의 싸움은 일단은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풀릴 수 없는 문제인 게 이거는 마치 우리 독도 문제 가지고 도발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끝내면 싸움이 끝이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독도가 우리나라 거라는 것은 명백한 건데 싸우는 거고요. 네. 여기는 지금 그 카슈미르를 가지고 6대4로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거다. 인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나눠서 싸우고 있으니까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 카슈미르라는 땅을 나눠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네. 이게 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끝날 수 없는 끝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 양쪽에서 해결책이라면 인도도 손 떼고 파키스탄도 손 떼고 카슈미르 사람들이 살도록 해주고 어느 나라도 건들지 않으면 좋은데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일이죠. 그럼 카슈미르, 저희 김작가 TV에서는 요 주제 처음 여쭤보는 거라서 카슈미르 지금 뭐 어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잘 알고 있는 카슈미르 하나 있죠. 캐시미어. 아, 캐시미어 사냥털로 만든 네네. 고급 직물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카슈미르에서 나와서 그 영어로 캐시미어라고 그러고요. 카슈미르를 써놓고 영어 애들이 발음하면 카슈미르로 발음 안 하고 캐시미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렇구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한반도의 7배입니다. 카슈미르가요? 네. 한국이 아니면 한반도의 7배. 아,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그 해발이 높은 곳이고 그런데 이곳이 원래는 영국이 지배한 인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카슈미르가 나름 자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14세기 전까지는 비무슬림이 다스리던 곳이고 1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무슬림화가 돼서 무슬림들이 많아진 지역인데 영국이 지배했던 인도였을 때는 사실 영국이 지배한 인도가요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영국이 지배한 인도에 왕국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562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카슈미르예요. 1947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나눠질 때 무슬림이 많은 쪽은 파키스탄에 붙고 비무슬림이 많은 곳은 인도에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슈미르는 무슬림들이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비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힌두인데 이 사람은 인도에도 몸을 담기 싫고 파키스탄에도 담기 싫고 좀 중립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947년에 8월 14일에 파키스탄이 독립하거든요. 그때 파키스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잘 협력해서 지내자라고만 했죠. 파키스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또 인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파키스탄 1948년 8월 14일, 47년 8월 14일, 인도는 47년 8월 15일에 독립합니다. 근데 카슈미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해 10월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파슈툰족들이 이 카슈미르를 공격하면서 카슈미르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를 찾는 건데 인도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도가 그냥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도가 도와줘서 결국에는 싸움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인도가 카슈미르하고 맺은 조약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카슈미르는 우리 거다. 파키스탄은 말도 안 된다. 니네 카슈미르가 그때 너희한테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고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47년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답은 안 나오는데 지금 약 40%의 땅은 파키스탄이 가져갔고요. 40%. 예, 한 60%는 인도가 가져가 있고 근데 둘만 가져가면 또 괜찮은데 중국과 인도 국경이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60여 년에 카슈미르의 한 부분을 인도 쪽 부분을 가져가 버려요. 아, 거기 또 중국 땅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자기네 거라고 가져가 버려요. 네. 인도 땅인데 네네. 그리고 63년에 전쟁 나는데 인도가 져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또 갖고 가 있어요. 악사이 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라는 땅이 이렇게 그 타원형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파키스탄, 이쪽은 인도, 그리고 이쪽 중국 쪽이 일부는 중국이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인도, 파키스탄이, 인도와 이 중국이 또 그 땅을 가지고 싸워요. 저희 시청자분도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어쨌든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 안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다음에 중국이 중국이, 영향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 김 작가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이제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시청자들이 그대로 예, 그렇죠. 지금 저쪽 지도에서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위쪽이 지금 중국이고 네. 반쪽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파키스탄, 이쪽이 인도. 그럼 이게 이 세 개가 나라가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경이 어느 정도의 이제 애매하죠. 경계선이 있는 예,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인도가 열받는 게 중국 쪽에다가 파키스탄이 인도 화나게 하려고 중국 쪽에 길을 열어줘 버려요. 열받죠. 인도가. 파키스탄이 그럴 수 있냐? 예, 우리 땅으로 가는 길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지금 중국한테 열어주고 화나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파키스탄과 중국은 사이가 좋습니다. 굉장히 참 말씀만 조금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인도 파키스탄이 친러, 뭐 친중, 친미 등 다양한 복잡한 국제관계 맺고 있다고 하는데 강대국들 역학관계가 뭐 카슈미르 분쟁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일단 이제 분쟁이 왜 났는지 설명을 드리면 인도령 카슈미르에 친파키스탄의 이슬람 세력이 거기에서 인도령 카슈미르를 우리 파키스탄한테 우리 무슬림 땅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테러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도의 군경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인을 공격한 거거든요. 인도가 봤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봤을 때도 이 조직이 그냥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 본부가 파키스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얘네 뒤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 정부가 있다, 배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령이 이제 카슈미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명백히 있어요. 예, 이 테러 그룹을 뒤에서 조직하는 본부가 파키스탄 쪽에 있고 파키스탄 쪽에 있는 그 본부를 은밀하게 이 파키스탄 군 정보 당국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원수인데 너무너무 원수예요. 우리가 뭐 한일 간 사이가 안 좋다는 우리 사실 한일 간은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 서로 왕래도 엄청 많이 예, 하고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하고. 예, 정치인들끼리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가 좋잖아요. 여기는 파키스탄, 인도는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양쪽 나라는 뭐냐면 서로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동맹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가 가장 믿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인도가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인도편, 전적으로 나의 사랑은 오직 인도뿐. 파키스탄은 미국이 지원을 많이 했죠.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싸울 때에도 파키스탄을 지원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을 지원해서 파키스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반소 전사들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파키스탄을 굉장히 잘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인도가 또 손을 잡고 있죠.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큰일을 한 거예요. 두 싸움을 말린 거는 미국은 파키스탄도 중요하고 인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니네 싸우면 큰일 나고 또 잘못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그것도 맞고. 그래서 미국이 들어줘서 맞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인도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 약간은 불신이 있어요. 예,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장악하기 전에 인도가 미국을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일절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도가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미국이 또 그럴 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완벽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 보유국인데 이게 카슈미르 분쟁의 양상을 좀 어떤 변화를 시키고 있으며 우발적 핵 전쟁 발발할 가능성은 근데 우발적 핵전쟁이 나면 거의 없겠죠? 둘 다 죽어요.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한테 쏘진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좀 심각하긴 한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없잖아요, 핵이. 근데 이게 양쪽이 핵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면은 양쪽 다 못 살죠. 그러니까 인도가 1974년에 핵을 개발했고요. 그로부터 24년 후에 1998년에 파키스탄이 개발을 한 거거든요. 두 나라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핵 쓰면 둘 다 공멸입니다. 못 쓸 겁니다.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어느 나라에서 무기를 사와요? 파키스탄은 중국에 많이 받았고요. 인도는 이제 러시아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무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것도 사갔고요. 예,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사오는데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인도가 쓴 무기를 보면은요, 처음에 파키스탄을 때릴 때 보면은 이스라엘제 드론, 러시아제 수호이기 미그기, 그 다음에 프랑스 라팔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다 움직여가지고 파키스탄을 때렸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게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잡혔다는 거죠. 때리는 건 성공했는데 때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격추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 무기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다.
올라왔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라팔이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라팔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라 니네 운용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조사단을 보낸다고 보내니까 인도가 화가 났어요. 너 들어오지 마. 그럼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근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도의 능력을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화가 나죠. 그럼 지금 중국 무기가 굉장히 많이 조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겠네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전쟁 상태에서는 항상 사실 이번 전쟁을 가장 흥미롭게 본 사람들이 무기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국제관계에서. 그런데 원래 전쟁에서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 확실한 거는 이번에 중국 무기가 허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여전히 중국 무기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고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럼 카시미르 분쟁 해결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뭐고 현재 불안정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양국이 정말 한 발짝씩 물러나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남북 통일이 더 빠를 겁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 카슈미르 문제는요. 앞으로도 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럼요. 언제든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인도의 경제 발전보다 더 빠른 게 카슈미르의 경제 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 그전과는 달리 인도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지금 상황들이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전과는 달리 카슈미르 문제가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파키스탄이 건드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인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를 하고 카슈미르를 독립을 시킬 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독립을 한다 하면 이 카슈미르가 그대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 안 하죠. 왜냐면 파키스탄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 또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도 포기 못 하죠. 근데 파키스탄이 아까 중국 무기 사용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중국에게 뭐 인도는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지금 할 하거나. 수가 없죠. 왜냐면 양국이 거의 원수 국가인데요. 네. 양쪽 다. 인도는 우리 무기들을 사가지고 쓰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 무기 파는 나라든 조용히 해야 돼요. 주로 한국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포죠, 포. 포. 네, 포. 네. K9 같은 K9 거. 자주포. 네, 그게 굉장히 정밀도가 뛰어나고 반동도 좋고 오차도 없고, 그래서 뭐 중국 무기를 압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K방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우디나 UAE 등 중동 국가들이 K방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배경은 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방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들 국가들이 지금 자주국방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무기만 사왔는데 자주국방을 하겠다. 한국처럼. 야, 그러면 이제 무기만 사오는 건 아니겠죠. 자주국방 하려면 자기네들이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술이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어느 나라에다 뭘 팔았다, 사우디에 얼마를 팔았다 할 때 그 가격을 보아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팔았는가를 봐야 돼요. 뭘로? 기술 이전이죠. 예, 기술 이전 필요해요. 이 나라들은 다 기술 이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 나라의 자주국방이 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무기만 사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가 기술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많이 팔아서 좋은 것 같지만 기술 이전을 한다면 상대 국가가 기술 이전을 해줘도 잘 못 만들면은 좀 안심을 하겠는데,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이 따라오는 속도들이 그런 예전의 중동 국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중동 국가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뭐 가르쳐줘봤자 얘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들은 이제는 굉장히 다른 국가가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주국방이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랑도 강한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미국이 예전처럼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돈을 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은 자유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세계 안전을 했는데, 세계 안전을 미국인이 지켜줘가지고 얻은 게 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그 무역로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자유스럽게 무역을 하게 했으면, 그러면 그 과실을 미국이 따먹어야 되는데, 그 과실은 전부 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따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안 한다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고 그러고, 주한미군 주둔비 늘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쓰는 국방비를 뭐 GDP의 5%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한미군이라든가 국방비 관련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협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더라도 받을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거거든요. 많이 주더라도 우리가 또 거기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고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거라면 그거는 정 바보 같죠.
새 정부가 그걸 잘 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 방금 말씀하신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 강력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술 유출 위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누출이 되면 그 사람 인생 망합니다. 20년, 30년 감옥에 가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다가 뭐 기술 유출해도 그 사람들 뭐 한 30년 갖다 그 형 받았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수십억의 차이를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국가의 자원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재산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더 이상 사업하지 못고 그냥 아예 인생 끝났다 할 정도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지만이 기술 유출이 안 되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